위에 10%의 가격은 더 가더라도 공급되는 거에 타겟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밑밥 깔았고 이제 우리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네. 요즘 부동산 분위기 이제 여쭤보려고.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내고 뭔가 이렇게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이거하고 지방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역대 정권에서 지방의 부동산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친 적이 없죠. 애초에 이제 그 부동산 시장 전체에서 서울과 수도권이 차지하는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뭐 대구의 가격이 막 폭등을 하더라, 뭐 광주의 가격이 폭등을 하더라, 뭐 부산에 뭐 어떻더라 이런 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쳐주느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뭐 폭등할 때나 폭락할 때 예를 들어서 부산에 미분양이 많이 발생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일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의 공급 정책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 큰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그건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서울에 주택은 필요한데 그만큼의 주택을 공급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토부가 그걸 좀 덮어놓고 있었죠. 말하자면 공급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국토부의 말은 공급은 충분하다. 공급은 충분하고 가격이 오르는 건 적폐들이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공급이 이제 더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을 했죠. 용도 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혹은 이제 종을 상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더 늘려줄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18년도 하반기부터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이번 발표로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딱 나온 건데 이게 시장을 완전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이냐 영향은 주겠지만 완전히 잡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좀 더 커진 거고 그리고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머리 아파지는 상황이 나오긴 하죠. 왜냐하면 공급되는 거에 타겟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 원하는 어떤 주택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뭐 용산에 뭐 이렇게 뭐 몇천 세대를 이렇게 짓겠습니다. 절반은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 절반 있는 곳에 이제 고급 뭐 펜트하우스나 아니면 적어도 이제 서울에서 뭐 15억, 20억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기가 좀 분위기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소득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 공급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정부에서는 아마 정권별로 이렇게 보는 자기들의 어떤 지지 세력에 대해서 이게 좀 다르다 보니까 민주당은 조금 이제 낮춰서 보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보유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이제 중산층 이상이 선호하는 형태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잡기는 조금 아직 이런 상황이 아닌가. 어제인가요? 신문기사에서 뭐 이렇게 16억 필요한 줍줍이에 네. 몇천 명이 뭐 몰려가서 정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거예요. 주식에도 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16억 아니라 제가 봤을 때 26억이라고 해도 사람들 많이 몰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수익이 보이잖아요. 수익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 상황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명확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하면 현금 동원력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당연히 가겠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 아직 풀려있는 돈들이 너무 많고 이 돈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돈은 남아있고 공급을 하긴 하는데 이제 임대주택이라든지 조금 이제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형태의 공급은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의 양극화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공급 정책을 가지고 당장 가격이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어차피 GTX도 그렇지만 단계별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이 발표를 했으니까 심리적으로 약간 영향을 좀 줄 거고 그게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시장에 무조건 사면 오를 거야 하는 그런 심리는 조금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정부에서 참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정부에서 한번 방향을 잡으면 죽을 때까지 때리니까. 이번 정권 내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건데 아직까지는 이걸로 이제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오히려 그거보다는 코로나가 더 영향을 많이 줬어요. 거래가 올스톱이 되고 네, 그렇게 했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공급이 되는구나.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역세권 범위를 넓히면서 임대주택도 더 공급을 하고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약간 입지 조건이 빠지고 노후화가 많이 됐는데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좀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가격의 영향이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뭐 대구나 대구 경북이나 부산이나 이런 쪽 좀 가격이 조정이 있었습니까? 조정이 있지는 않았죠. 올 스톱이 됐었죠. 그냥 스톱, 네. 심정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면 이제 출발해서 가려다가 제동이 한번 걸려서 불이 다시 붙어야 되는 지역들이 나온 거예요. 네. 괜찮다. 예, 딱 가려다가 올 스톱이 됐다 보니까 거래량이 보통은 이제 한번 이렇게 거래가 붙으면 그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커지는데 기차의 비유 많이 예, 스톱이 된 거예요, 갑자기. 기차가 갑자기 멈춰. 예, 급정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거래량을 지금 쌓아서 매물을 소진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나왔죠. 물론 뭐 그런 거를 무시하고도 엄청나게 이렇게 소진됐던 지역도 있고요. 이제 서울처럼 뭐 이렇게 서울이나 이제 큰 돈이 움직여야 되는 경우에는 지금 대출이 안 되니까 안 그래도 죽어가던 상황에 이제 더 이렇게 조용해진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물건 이외에는 거의 이제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되긴 했죠. 수도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가겠네요. 계속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하락한다 이런 전망들 전문가분들 그 신문 네네네. 뭐 몇 분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좀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그 자본을 쓸 수 있는 어떤 좋은 주택.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자산이 100억대 이상의 어떤 현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다. 100억대까지 아니더라도 한 50억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뭐 한 20년, 30년 된 뭐 34평 아파트, 24평 아파트에 살고 싶어.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없어요.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고 특히나 이제 이게 상속이라든지 증여를 통해서 이렇게 자본이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새로 자본을 취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들이 있는데 그거는 가격이 올라가도록 그냥 정부에서 내버려 두고 오히려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그것도 이제 단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약간 중산층보다 약간 밑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좀 거주할 만한 환경의 주택들을 얻어서 생활하시는 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래 되면 말 그대로 서울의 가격이 갈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할 때 이건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만지다 보니까 그런 말인데 위에 10%의 가격은 더 가더라도 어중간한 입지에 있는 것들은 빠져서 평균가가 그렇게 이전처럼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런 현상은 안 나올 거예요. 정부에서 싫어하는 뭔가들이 좀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뭐뭐 재건축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재건축이 되면 그 지역의 대장이 되는. 그럼 뭐 당연히 재건축이 되고 뭐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가격이 더 이렇게 가겠지만 현재 정권에서는 싫어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재건축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동네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풀어주는 분위기는 없거든요. 오히려 임대주택을 더 많이 이렇게 공급을 한다든지 역세권 주변에 이제 조그만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오히려 이렇게 미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들에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오히려 재건축도 그냥 좀 풀어서 돈이 있는 분들 모여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민들한테 필요한 주택을 가져가니까 가격이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래 되면 가격은 오르겠죠. 뭐 지금 30억 하던 것들이 뭐 4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건 서민들이 들어갈 집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죠. 예. 그럼 뭐 그분들은 그냥 그분들대로 돈을 쓰고 그걸로 이제 또 이렇게 자산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정부에서 그걸 싫어하긴 하지만 결국 시장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갈로면 간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거를 지금 억지로 눌러놓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간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롭테크 특집으로 마지막에 이제 정민하 대표님 지인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최근 버전으로 들어봤고요. 전반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